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경제 뉴스 채널 리얼리즘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T50 계열기의 성능 개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의 큰 의의는 KFX 개발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T50 계열기의 경공격기인 FA50의 KFX와 같은 엔진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과 순수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몇몇 사람들에 의해 KFX 개발을 왜 하냐 하며 차라리 그 돈으로 F-35나 구매하는 것이 국방에 도움이 되고 KFX 개발을 외치는 사람은 매국노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현재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FA-50의 성능 개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묻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FA-50의 성능 개량 블록 10-20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북한의 주력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퇴역하긴 아쉽고 쓰기엔 부족한 계륵 신세의 FA-50의 놀라운 변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Realism. 공군은 지난 5월 국내 개발 항공기 성능 개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입찰 공고로 나온 국내 개발 항공기는 T50, TA50, FA50입니다. 이 기종들은 일명 T50 계열기로 불리우는 카이의 항공기입니다. T50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고등훈련기, 특수비행기, 전환훈련기, 경공격기입니다.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조종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실력을 닦는 용도입니다. 무장이나 레이더 등은 없으며 대신 훈련을 위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비행기는 특수 고개 비행을 위한 장치를 탑재한 기종으로 2010년부터 제53 특수비행전대 블랙 이글스가 고개 비행 시 이용하는 기종입니다. 전환훈련기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기총, 로켓, 레이더 등을 조작하는 훈련을 위한 항공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이더, 기총, 로켓 등을 달려있으나 전투시 생존성을 위하여 필요한 RWR, 체프 플레어는 없습니다. 경공격기는 말 그대로 전투용 항공기입니다. 레이더, 기총, 로켓 및 각종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생존성을 위한 장치도 존재합니다. 방사청이 카이와 이번에 체결한 TA50 블록2는 6,883억 원 규모로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TA50 블록2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하게 자국 비행기만 사용하여 전투기 조종사 양성 훈련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으로 인해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생산 중단에 놓였던 F-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 관리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 총 64대 항공기가 수출됐으며 우수한 해외 운용 실적을 기반으로 기존 수출국의 인접국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FA-50의 다양하게 얽힌 문제로 인한 성능의 한계가 존재해 메리트를 잃었고 국내의 필요성이 감소되면서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생산 운용이 가능해져 카이는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FA-50의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여 다시 한번 수출의 도화선을 짚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특장점이라 불리우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TA50 블록2를 20대가량 주문한 것은 퇴역을 앞둔 F4 팬텀, F5 프리덤 화이터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완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공국력 공백을 FA-50으로 전력의 공백을 메꿀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주로 단절 위기에 놓였던 FA-50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한정된 국방비로 공군 자산에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초 FA-50은 첫 개발 단계부터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록 한국인의 훌륭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필리핀 실제 전투에 참가해 호평을 받기도 하였지만 성능의 제약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료 부족 및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주력 전투기로 삼기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국내의 F-16 전투기 도입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었죠. FA의 성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된 것은 미국의 로키트 마틴과 FA-50 개발 당시 합의에 의해 F-16 계열기의 일정치 수준까지로만 제한한다는 계약이 있어 성능을 향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F-16 납품이나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2, F-16의 수출기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서 철저하게 경전투기 수준으로만 제한하여 수출의 한계를 두게 만든 것으로 한국 공군에서도 딱히 FA-50을 주력기로 쓸 생각이 없었던 터라 로키트 마틴의 요구대로 행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엔진은 신형 F414가 아닌 구형 404로 날 수밖에 없었고 A사 레이더도 장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최신형 F-16V 블록 70의 등장으로 성능 제약의 상한성이 올라가서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고 기존 노후기의 퇴역 시기와 KF-X 개발 지연이 맞물리면서 다시 그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그동안 FA-50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요구한 성능에 100% 충족시킬 수 있어 중소국가들에게 FA-50보다 더 좋은 옵션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전투기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FA-50 전투기의 성능 개량은 사실상 경공격기의 핵심을 상당 부분 바꿔 새로운 전투기로 탈바꿈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짧은 항속 성능에 따른 풀어브 공중급유 채택. 두 번째, 공대지 중거리 미사일 무장 강화, 핏, 타겟팅 포드. 세 번째,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무장 강화, 핏, 에이사 레이더. 네 번째, F414 엔진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인 프로브 공중 급유 채택을 살펴보겠습니다. FA-50은 훌륭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 거리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에는 2-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채공 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유효 작전 시간입니다. 전투 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번 FA-50 블록 10 성능 개량에서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공중 급유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 동체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또는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대지 중거리 미사일 무장 강화, 타겟팅 포드. 현재 FA-50은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제이담, 한국형 정밀 유도탄 등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합니다. 그러나 중거리급 공대지 무장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경제 기종들에 밀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FA-50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짧은 전투 행동 반경과 짧은 공격 능력을 개선할 방법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350K2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하여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타우러스 350K2는 F-15K용 타우러스 350K보다 전장을 0.7m 축소한 개량형으로 전체 무게도 300kg 정도 경량화에 성공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고로 FA-50 등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경량화되었지만 순항 정확도와 속도 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타우러스 350K2의 사거리는 전장의 축소에 따른 연료의 감소로 350K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0km 이상이라는 긴 사거리를 보여주고 있어 장거리 전략 목표물 타격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관통력은 350K 대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 식별 장비인 타겟팅 포트를 통합함으로써 FA-50의 우수한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10의 통합될 타겟팅 포드는 이미 작년 10월 로키드 마틴의 야간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를 FA-50 경전투기에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타겟팅 포드는 목표물 정밀 표적화 및 비재래식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위한 고화질 영상 같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도 작은 전술 목표물을 감지, 식별, 자동 추적 및 레이저로 지정하며 복수의 고정 및 이동 목표물에 대해서는 레이저 유도 및 GPS 유도 무기 운용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무장력 강화, 핏, 에이사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를 국내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X에 통합할 에이사 레이더를 축소시켜 FA-50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 에이사 레이더는 과거보다 전력 밀도가 더욱 높고 안테나 이득이 더욱 향상된 TR 소자들이 채용되며 이 때문에 신형 소자를 사용한 소형 에이사 레이더가 소자 배열 간격과 소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구형 소자들을 사용하는 TR 모듈 천여 개의 에이사 레이더 못지않은 출력과 안테나 이득, 동일 조향 재원에서 위상차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감지한 적을 무력화시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현재 AIM-120 알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 20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형인 D형은 1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집니다. 속도는 무려 마하 4입니다. 기존에 탑재했던 AIM-9L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습니다. 공대지인 AGM-65D도 25km 수준입니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근접전이 불가피하고 역시나 그만큼 생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미사일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구형 전투기 위협권 밖에서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블록 20에서 알람 미사일의 수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영국 MBDA 아스람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SE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거리 밖 공중전은 BVR, Beyond Visual Range 교전 능력이라고도 하며 시계 외,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바깥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군사 부분에서 쓰이는데 특히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 너머에 적기를 격추하는 데 쓰이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수행하는 시계 외 교전을 지칭할 때 주로 쓰입니다. 현재 FA-50의 구매를 원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1순위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BVR 교전 능력의 향상으로 이번 성능 개량으로서 수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F-414 엔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정지 추력 22,000파운드 포스급의 터보팬 엔진으로 기존 FA-50에 장착된 F-404보다 향상된 파생형으로 KF-X에도 쌍발이 장착됩니다. 경전투기인 FA-50에는 F-414 엔진이 단발로 장착되는데 사실 우리군은 개발 첫 단계에서부터 F-414를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출력이 35% 향상된 고효율 신형인데다 심지어 가격까지 더 쌉니다. 그러나 F-16 성능 제약 합의와 로키드 마틴의 반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능 향상 단계에서는 F-414 엔진을 장착함으로 KF-X 전투기와 통합 엔진으로 운용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414 엔진은 F-404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추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고고도 고속 영역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효율이 증대된 고압 터빈과 정밀한 형상 설계로 유체 역학 성능이 강화된 단결정 압축 블레이드로 구성된 압축기를 도입하였습니다. F-404C 운전실 및 정비 시설은 기본 업그레이드로 F-414 엔진을 정비할 수 있고 동일한 정비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군 정비사는 추가 교육 지원 없이 F-414 엔진을 정비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에서의 메리트로 작용되겠지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Realism conclusion.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T-50 계열기의 성능 개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FA-50. 그동안 여러 나라에 수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투기 기술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수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양성 교육기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신화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전투기로 모든 훈련 프로세스를 마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 FA-50의 블록 10-20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10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게 되어 현재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X와 함께 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